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확률상적인 상태, 확률 상태의 특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측정할 때, 매저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확률적인 상태, 확률 상태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측정을 하는데,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어떤 상태에, 그러니까 그, 애매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unambiguously가 참 자주 나와요. 이 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혹시 unambiguous가 앰비규어스의 반대말 이상의 뜻이 있나 좀 확인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제 폰의 사전으로 unambiguous, ambiguous 모호하지 않은, 네, 그죠, 모호하지 않은, 확실한, 네, 분명한, 확실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형용사가 쓰이나를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스템이 모호하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호하다. 그러니까 모호하다라는 거는 애매하다, 확실하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결정론적이다, 결정적이지 않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 디터미니스틱, 결정적이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뭐라고 해야 되나, 쉽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뭔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수단일지도 모르겠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아직은 사실 저희가 양자 상태를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맥락은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의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의 상태, 양자 정보가 아닌 전통 고전 정보의 상태에서도 저도 이제 이 맥락에서 놀랐던 게 뭐냐면 고전 정보를 얘기하는데에도 확률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적이면, 야, 제 논리, 제 이론적인 제 생각인데, 이거는 뭐 누군가의 책이나 뭐 굉장한 권위를 갖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결정론적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뉴턴 역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fx가 있으면 뭐 fx라고 t라고 할까요? t라고 하면은 뭐 위치에 대한 거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t가 1이면 뭐 f가 값이 얼마죠? ft가 값이 이게 나오잖아요. 3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이면 3인 거지 1인데 3이 아니라든지 1인데 뭐 2라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확실한 이런 뜻인데, 음, 이제 그거의 반대가 이제 ambiguous 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mbiguous 하다라고 하는 거는 심지어 이 뉴턴 역학에서의 이 굉장히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제 뉴턴 역학에서의 그 초속도, 뭐 초거리, 뭐 그러니까 initial velocit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알고, 예를 들면 이니셜 벨로시티 초속도를 알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를 이제 생각하면 그거의 그 시간에서 속도가 나오거든요. 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략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뭐 미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몇 분 몇 초 몇 기다 있는데 현재 시각이 어떤 딱 시각이 있는데 그 뒤에 5초 뒤에 이 물체의 속도, 거리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5초 전에, 5초 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안다는 거죠. 대단하죠. 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지가 않다면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그냥 지금 이 설명을 하고 나니까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시스템을 측정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probabilistic state이다라는, 그러니까 deterministic한 state가 아니다라는 거가 약간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상태에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론적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은 이런 식의 t에 대한 결정론적인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측정하려면 무슨 뜻이냐면은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고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클래시컬한 상태가 뭔지, 어떤 상태든 간에. 자,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절대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률적인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하나의 측정이 뭐냐면 정확히, 그 클래시컬 상태에서 뭔가 여러 종류의 상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허용되는 상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이거 약간 좀, 말로는 직관적이라고 해놓고 사실 오히려 직관적이지 않기도 한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인 상태에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안 볼 수 있다. never see. 근데 이 콜론이 뭐냐면은 문장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 사실은 좀 이 구절이 조금 약간 전 현재 지금 읽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관찰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관찰을 내보면은 절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또 한편으로는 관측이 정확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한 상태 중에 하나를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세미콜론의 그 역할이에요. 세미콜론, 사전에서 제가 세미콜론 한번 찾아볼게요. 네, 세미콜론을 찾아보면, 자, 세미콜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접속사를 쓰지 않을 경우, 그건 아니네요. 이거는 제가 다른 식으로 검색을 좀 해볼게요. 세미콜론을 쓰는 게 어떤 건지, 구두점, 세미콜론. 제가 키보드를 안 달아가지고 지금 제 폰에서 따로 하고 죄송합니다. 이 세미콜론이 뭐냐라고 하면은 구두점에서의 요즘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콜론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콜론은 이런 게 있고, 세미콜론 접속사 기능 두 문장을 연결하는데 등위 접속 시 대신 쓸 수 있다. 콤마와 그러면 반면에 정도는 접속 대신 세미콜론 반면에 왜냐하면 반면에 약간 왜냐하면이나 반면에란 뜻이거든요, 대체로.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반면에라고 생각을 해보면 확률적인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관찰을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아예 안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하나의 측정이 있으면 측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매저를 하는 거니까 매저를 하면 정확히 어떤 상태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약간 좀 이제 고민이 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관측이 뭐니까 측정 매저가 뭐냐라는 정의에 look at이 있고 recognize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C라는 게 look이랑 같은 거냐라는 게 약간 좀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룩을 하고 확실하게 unambiguous하게 상태를 recognize 하면 그게 메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메저먼 우리가 아예 시스템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메저먼트는 정확하게 상태 하나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네, 사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그렇게 와닿진 않네요.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다음에 또 다음 녹음 때 혹시 깨닫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측정이 우리의 시스템에 대한 뭐랄까요, knowledge. 제가 이 knowledge를 해석을 하는 거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막 인식이란 말도 쓰고 막 파악, 그다음에 뭐 알았다, 뭐 이렇게 지식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시스템과 관련된 생산된 확률적인 상태의 변화를 측정을 보세요. 자, 이게 메저먼트가 바꾼다라고 돼 있어요. 메저먼트가 바꿉니다. 음. 자, 메저먼트가 확률 상태를 바꾼다라는 게 매우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시스템의 확률적인 상태가 여기 보시면은 하나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상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상태가 예를 들면은 A, B, C, D, E 이렇게 5가지 상태가 있다면 그 중에 한 상태만 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A 상태였는데 제가 측정을 했더니 B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얘기가 그인 거죠. 상태가 바뀐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X가 클래시컬 스테이트인 A, 전체 스테이트 생셋에 있는 하나의 원소인 A에 있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새 확률 벡터가 우리의 지식의 X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벡터가 어떤 벡터가 되냐면은 1 있는 엔트리, A에 대한 엔트리, A에 대응하는 엔트리는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빵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벡터가 가리키는 걸 뭘 가리키냐면 x는 지금 클래시컬 스테이트 A에 있고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그거는 window having just recognized it. 자, 여기가 약간 좀 지금 관계대명사가 지금 컴마로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그 스테이트인데 window인데 having just recognized it. 네. 지금 이게요, 지금 indicate 다음에가 이제 대신하면 이제 모르고 이제 벡터가 뭘 가리킨다는 거잖아요. that 하고 that 저를 가리키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x가 그러면 요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되겠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위치가 특정한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것보다도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이 문장 전체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이거가 지금 보시면 we know having just recognized it. 여기서 이제 제가 관건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안다는 거죠. 뭘 하냐면 having이 그냥 recognized를 했다. 결국은 이게 이 having이라는 게 뭐가 주어인지가 약간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약간 이상하네요. 여기 약간 이렇게 부자연스럽네요. 네. 조금 부자연스럽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벡터가 그냥 단수의 서술을 하는데 벡터에서 1을 갖고 있는 엔트리가 A를 대응이 되고 0이 나머지 엔트리 대응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벡터를 뭐라고 읽냐면은 key A 그거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거죠. 이런 종류의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준 기저 벡터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얘가 지금 바로 나오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우리 갖고 있는 시스템 비슷한 시스템이죠. 표준 기저 벡터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0 하고 1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뭔 소리냐 안 할 텐데요. 자, 아까 그 키라고 했잖아요. 키, 그죠? 키 A, 키 A. 그럼 지금 이거는 키가 뭐죠? 0이죠, 0. 이건 키가 1이죠. 그럼 키가 0이면 0이라는 값을 갖는 대응되는 엘리먼트가 1인 거예요. 0과 대응되는 엘리먼트.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가 1이냐면은 0, 1 순서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0, 1 순서여서 여기가 요 컬럼 벡터 여기가 0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 컬럼 벡터가 1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을 그래서 지금 키 0, 키 0, 키 0라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표준 기저 벡터는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엔트리가 1인 거죠. 그리고 1은 여기 보신 것처럼 순서대로 써서 여기가 1인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2차원의 컬럼 벡터도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으로 이 두 개의 선형 결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나갔어요. 왜냐면 근데 노티스는 이거는 우리 이제 알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선형 대수를 안다고 가정하고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뭐 실수로 생각해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4분의 3, 4분의 1로 돼 있으면 이게 4분의 3에 해당하는 기저 벡터가 키 0, 그 다음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저 벡터가 키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네. 이걸로 보통 우리가 여기에 벡터의 합과 덧셈과 벡터의 스칼라배 두 개의 연산으로 이어져 있는 걸 우리가 선형 결합 이렇게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클래시컬한 상태 집합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일반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컬럼 벡터도 사실 리니어 선형 결합인데 클래시컬한 상태에 대한 선형 결합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벡터를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